지금부터 9월 27일 정규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메이데이. 안녕하세요 하고 여러분, 이번 학기에도 항공방송 메이데이로 다시 찾아뵙게 된 이헌재입니다. 학기가 시작한 지 4주째가 되어가는 지금 적응 잘하고 계신가요? 저는 이번 학기가 6번째 맞는 새 학기인데도 불구하고 적응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학기가 시작된 이상 열심히 한 학기를 잘 버텨가 봐야겠죠? 그럼 이번 주 첫 번째 방송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다루어 볼 항공사고는 일본항공 123편 추락사고입니다. 고마웠어. 너라는 사람 만나 나라는 사람을 항상 웃게 만들었어. 우린 사랑을 했었고 우린 사랑을 했었고 고마워 고마워 정말. 여기까지 너무 고생했어. 부족했던 나를 안아줘서 정말 네가 행복하길 바랄 것 같아. 이제 사랑을 알았고 이제 사랑을 알았어. 너에게 고마워. 그저 바람만 보잖아. 우린 여기까지잖아.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한없이 흐르고 있는 날 보면 이제 사랑을 알았어. 이제 이별을 배웠어. Love you, love you. Always in my heart, always in my heart. 시간이 많이 지나 서로 무뎌질 때쯤 우리 한 번만 생각하기로 해요. 정말 사랑했던 나는 네가 있어 행복했어. 그저 바람만 보잖아. 우린 여기까지잖아.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한없이 흐르고 있는 날 보면 이제 사랑을 알았어. 이제 이별을 배웠어. Love you, love you. Always in my heart, always in my heart. 우리 힘들 걸 잘 알지만 문득 두려워졌어. 마지막 인사를 나누면서 두 눈을 꼭 감고 웃어. 이별이 내게 왔잖아. 이젠 여기까지잖아. 잠시 멍하니 나 서 있어. 혹시나 돌아올 것만 같아서. 이제 사랑을 알았어. 이제 이별을 배웠어. Love you, love you. 그저 바람만 보잖아. 우린 여기까지잖아. 아무 말도 없이 눈물만 한없이 흐르고 있는 날 보면 이제 사랑을 알았어. 이제 이별을
사고 브리핑. 첫 번째 코너 사고 브리핑에선 비행기가 이륙해서 사고가 나기까지의 과정을 설명드릴 건데요. 오늘 다룰 사고는 단일 항공기로는 최악의 항공사고인 일본항공 123편 추락사고입니다. (1978년 6월 2일) 일본항공 115편은 도쿄 국제공항을 이륙하여 오사카로 향하는 비행 중 착륙 단계에서 조종사의 실수로 테일 스트라이크가 발생하였습니다. 테일 스트라이크란 착륙 시 항공기의 꼬리 날개가 지면에 긁히거나 충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행히도 사고는 25명의 부상자를 낸 경미한 사고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1985년 8월 12일 일본항공 123편은 오후 6시 정각에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을 이륙하여 6시 56분에 오사카 국제공항을 도착하는 비행을 시작하였습니다. 123편은 이전까지 삿포로 왕복 비행, 후쿠오카 왕복 비행을 마친 상태였고 마지막 여정인 오사카 왕복 비행을 남겨둔 상태였습니다. 8월 12일은 일본의 추석에 해당하는 오봉 전날로 셀러리맨들과 귀향객, 여행객들로 비행기는 가득 찼습니다. 탑승 승객은 509명, 승무원은 15명으로 총 524명이 탑승한 상태였습니다. 123편은 보잉 747SR 항공기로 일본 국내선의 막대한 수요를 만족하기 위해 보잉 747-100 여객기를 커스터마이징한 항공기로 국내선 여건상 연료 탑재량을 줄여 이륙 최대 중량을 줄이고 수송량을 극대화시켰으며 잦은 이착륙 환경에 맞게 일부 구조와 랜딩 기어를 보강한 기종이었습니다. 당시 기장은 총 비행시간 12,423시간을 가진 타카하마 미사미, 부기장은 총 비행시간 3,963시간을 가진 사사키 유타카, 항공기관사는 총 비행시간 9,831시간을 가진 후쿠다 히로시였습니다. 당시 부기장의 기장 승격 훈련을 경험한 비행이었기에 부기장이었던 사사키 유타카는 기장석에서 비행기 조종과 승무원에게 지시를 하고 기장인 타카하마 마사미가 부기장석에서 부기장의 기장 승격 훈련을 지도하며 교신을 주로 맡았습니다. 오후 6시 12분에 출발한 123편은 오후 6시 24분 사가 미만 상공에서 고도 24,000피트를 향해 상승 중이었습니다. 고도계가 23,900피트를 가리키던 순간 갑작스러운 폭발음과 함께 유압계의 4개통 모두가 완전히 손실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유압을 사용하는 승강타나 에일러론의 조종이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폭발음과 함께 객실에서는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습니다. 조종 불능에 빠진 직후 조종사들은 플랫과 4개의 엔진의 출력을 조정하여 어떻게든 기체를 제어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조종사들은 도쿄 ACC에 비상사태로 회항한다고 교신 후 오른쪽으로 선회하여 다시 도쿄 하네다 국제공항으로 향하였습니다. 하지만 선회하여 고도를 9,000피트로 낮추어 13,500피트로 강화한 이후 불안정성이 증폭되어 관제소에 조종 불능을 보고합니다. 조종사들은 엔진 출력을 높이면 고도가 상승하고 엔진 출력을 낮추면 고도가 하강하는 방법으로 폭발음이 발생한 이후 유압을 모두 상실한 상태에서도 30분간 비행을 이어나갔습니다. 하지만 엔진 출력과 플랩을 이용한 조향마저 말을 듣지 않기 시작했고 기체는 항로를 완전히 이탈하게 되었습니다. 기체가 실속 상태가 되는 것만 간신히 막으면서 비행을 이어나갔지만 방향 조절은 완전히 불가능하였기에 항공기는 항로를 이탈하여 하네다의 정반대인 후지산을 향하였습니다. 조종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123편은 계속 하강하였고 원래라면 도착했어야 할 시간이 오후 6시 56분 대지 접근 경보 장치인 GPWS가 작동합니다. GPWS란 비행기가 지상에 접근할 때 알림을 울려주는 장치로 이는 조종 불능인 일본항공 123편이 지상과의 거리가 가까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른쪽 주 날개가 지면과 충돌하고 동시에 기체가 공중분해되기 시작하였고 이후 기체 뒷부분이 분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23편은 타카마라가 하라산의 경사면에 반전하는 형태로 충돌하며 최종적으로 추락하였습니다. 충돌 이후 떨어져 나간 뒷부분은 상대적으로 충격이 약하여 기적적으로 4명의 생존자가 나왔지만 추락 직전 상승을 위해 엔진 출력을 높인 상태로 지면과 충돌하였기에 4명 이외의 다른 생존자는 거의 없었습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사고 직후 최종 생존자인 4명을 제외하고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존해 있었지만
구조 활동이 사고 다음날 9시에 시작되었기에 추운 밤을 견디지 못하고 저체온증으로 숨진 생존자들이 많았다는 점입니다. 일본항공 123편의 유압이 상실된 원인과 수색 활동이 늦게 시작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다음 코너에서 이 원인들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큰 문제없이 이륙하던 아메리칸 항공 587편이 갑자기 추락하게 된 원인은 무엇일까요? 다음 코너에서 원인에 대해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별을 알았다면 그토록 사랑하지 말 걸 그랬나봐요. 무덤덤해져가는 서로의 감정 때문에 상처를 주는 것조차도 이제 무덤덤한 우리. 이미 사랑은 떠났고 정밖에 남지가 않아서 그냥 그런가 하고 뜨뜻미지근해졌지. 관심은 집착이 되어버리고 웃음은 거의 밥 먹듯이 해. 너와 내가 쌓았던 신뢰랑 성은 무너지고 넌 이제 이별길을 걸으며 새 사람을 찾지. 같이 울기 위해 널 만난 건 아닌데 눈물이 난다. 상처받기 위해 쌓은 추억이 아닌데 잊혀져간다. 너무 쉽게 또한 사람과 남이 돼. 고작 이별하기 위해 널 사랑한 건 아닌데 익숙해져간다. 잘 가요 그 험한 이별길을 나를 떠나 부디 꽃길만 걸어요. 조심히 가요 외로운 이별길을 가는 길 나의 모든 기억을 버려요. 지나간 기억 속에서 산다는 건 그 얼마나 무기력한 외로움일까. 그 기억 속에서조차 잊혀진다는 건 또 어떤 순간보다 잔인한 아픔인가. 죽도록 사랑할 것만 끝내 난 죽지 않았네. 숨을 깊게 들이마셔도 내뱉으면 한숨이 돼. 누구나 하는 이별은 이꼴이 슬픔 말아요. 난 또 그대 닮은 듯 아닌 사람 찾아갈게. 같이 놀기 위해 널 만난 건 아닌데 눈물이 난다. 상처받기 위해 쌓은 추억이 아닌데 잊혀져간다. 너무 쉽게 또한 사람 건 남이 돼. 고작 이별하기 위해 널 사랑한 건 아닌데 익숙해져간다. 잘 가요 그 험한 이별길을 나를 떠나 부디 꽃길만 걸어요. 조심히 가요 외로운 이별길을 가는 길 나의 모든 기억을 버려요. Goodbye, goodbye 이별을 알았다면 그토록 사랑하지 말 걸 그랬나봐요. Goodbye, goodbye 어차피 떠난다면 어떤 미련도 남지 않게 보란 듯이 살아. 어여쁜 내 사랑아 나를 떠나 행복하게만 살아. 조심히
원인 브리핑. 조사 결과 밝혀진 사고 원인은 일부 앞에서 잠시 언급했던 테일 스트라이크와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습니다. 테일 스트라이크가 발생한 이후 후미가 파손되어 일본항공 자체적으로 수리가 불가능한 비행기의 기압을 유지하는 벌크헤드가 파손되어 제작사인 보잉의 정비를 의뢰하였습니다. 규정대로 수리를 하자면 두 줄의 리벳이 박힌 이중 철판으로 동체와 고정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당시 보잉의 기술자는 이 규정을 무시하고 한 줄의 리벳이 박힌 이중 철판만으로 고정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계속된 비행으로 압력이 변할 때마다 금속 피로가 누적되다가 더 이상 이기지 못하고 벌크헤드가 터져나갔고 이로 인해 비행기의 꼬리날개가 날아가 버렸습니다. 이 과정에서 승강타와 방향타를 움직이는 동력을 제공하는 유압 분배기인 토크박스까지 터져 유압이 새어나갔고 결국 유압과 조종 능력을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1978년 사고 이후 테일 스트라이크로 인한 동체 변형이 수리 이후에도 그대로 남아있어 사고 직전까지 객실 뒤쪽의 화장실 문이 잘 닫히지 않는다든지 바람이 새어들어와 휘파람 소리가 난다든지 등의 결함이 있었습니다. 생존자의 수색이 늦어진 원인은 사고 현장에 처음 도착한 자위대 헬기 조종사가 생존자의 흔적을 찾을 수 없다고 보고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본 정부는 사고가 난 직후 전원 사망했을 것이라는 성급한 결론을 내리고 인명 구조보다는 사고 기록 수집을 우선시하였습니다. 여기에 항공 자위대와 육상 자위대의 지휘 체계가 달라 육상 자위대가 정확한 추락 지점을 파악하고 도보로 도달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소모하였고 추락 후 14시간이 지난 오전 9시에 추락 지점에 도착할 수 있었습니다. 사고 이후 일본 측은 사고 원인 조사 후 보잉을 형사소송법에 따라 고발하였으나 기각당하였고 일본 항공은 피해자 측에 총 7억 8천만 엔을 조의금 명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일본 항공의 회장은 퇴임하였습니다. 부실 수리로 520명의 목숨을 앗아간 정비 총 담당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이 사고로 인하여 일본 항공은 물론 일본의 모든 항공 업계가 큰 손실을 입었고 국내선의 수요가 25%나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부르며 발자국 물러나 내가 없이 혼자 걷는 널 바라본다. 옆자리 여전한 너의 풍경 흑백거리 가운데 넌 뒤돌아본다. 그때 알게 되었어. 난 널 떠날 수 없는 걸. 우리 사이의 그 어떤 힘든 일도 이별보단 버틸 수 있는 것들이었죠. 어떻게 이별까지 사랑하겠어. 널 사랑하는 거지. 사랑이라는 이유로 서로를 포기하고 찢어질 것 같지. 할 수 없어 나. 두세 번 더 길을 돌아갈까. 정막 짙은 도
같이 아플 수 없어 나는 너 어떻게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내가 어떻게 너를 이후에 우리 바다처럼 깊은 사랑이 더 마를 때까지 기다리는 게 이별일 텐데 지금까지 들으신 메이데이, 제작 및 진행의 이헌재, 기술의 이종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